자, 안녕하세요. 쥐타자 안겠습니다. 자, STX 오후 3시 9분입니다. 자, 일단 제 전략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슈 하나 있어서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일단 SX 스웨즈 운하 인접이라고 나와 있죠. SX 스웨즈 운하 인접 지중해 허브항 개발, 터미널 운영권 확보. 이게 유상증자 가격이 정해졌는데, 자 봅시다. 전 세계 주요 광물 확보 넘어서 허브항 확보로 종합상사 저력을 입증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쭉 보게 되면 특별한 부분은 뭐냐면 이 박상준 대표에 대해서 오늘 좀 깊게 다룰 거고, 이 앞으로 이제 1월 5일 날 정해지지 않습니까? 유상증자 이제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죠. 오늘 반등은 일어날 겁니다. 이 기사를 냈다는 거는 더 이상에 대한 어떤 하락보다는 리바운딩 게임을 하겠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등은 일어납니다. 그렇죠? 반등 일어나네요. 자, 반등은 일어납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이 종가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지금 3시 10분인데 사실 이 종목이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6.9% 정도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이런 이슈를 등장시켰다는 것은 더 이상의 하방은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일단은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들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주가를 과거에 끌어들였던 이유도 있었죠. 인적 분할이라는 이슈를 등장시키면서. 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유상증자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최종 목표가까지 오늘 다 말씀드릴 거고 1월 얼마? 예, 맞아요. 자, 1월 5일은 신주가 들어온다. 그러면 얘네들의 의도는 1월 3일 날까지는 변동성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전자공시사항은 오늘 한번 읽어드리긴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유상증자를 얘네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여기는 리튬 가격의 폭락이었는데 이 부분에 얘네들이 원했던 수급은 어떤 걸 원했다? 정확한 흐름. 맞아요. 닐켓 가격의 폭락 그리고 리튬 가격의 폭락 이후에 실제로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튬 사업을 합니다. 인적 분할을 합니다. 결국은 이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바닥을 쳤구나. 유상증자는 보통 악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악재이지만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의 논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시고, 자, SX는 무슨 기업이다? 상사기업이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슈는 뭐였습니까? 상사기업의 장점을 부각시키죠. 그쵸? 왜 그럴까? 지금 이 구간대부터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리튬 가격이 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리튬이라는 이야기는 꺼내리지 않고 트렐리고라고 하는 아마존 같은 그 어떤 철광석을 이렇게 거래하는 사이트, 이 부분을 강조시키죠. 이거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부분은 뭐냐면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슈를 때로는 트릴레고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는 리튬이라고 하는 이런 변수를 등장시키면서 시장에 악재를 호재로 둔갑시키고 호재를 악재로 둔갑시키는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뭐 브라질에서 광물 이제 뭐 채굴권을 획득했다고 하면서도 빠지죠. 왜 그렇게? 네, 맞아요. 이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인다. 왜 그럴까? 채굴권은 가져왔지만 리튬 가격이 하락. 자, 반드시 그들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되죠. 자, 일단 이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자, SX는 상사 기업이죠. 어떤 기업을 추종했다고 했죠. 그게 누굽니까? 금양과 에코프로의 주가의 3년 동안의 단단함의 주가 상승을 이용했다. 자,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포스코인터, 대우인터죠. 대우기업과 STX는 망했던 기업이죠. 똑같은 흐름을 가지죠. 근데 분할 상장을 했죠. 포스코 기업은 주가 급등시켰죠. STX도 분할 상장을 하면서 주가를 급등시켰다. 자, 두 번째 이슈. 자, 세 번째 이슈는 또 뭐가 있죠? STX는 어떤 흐름을 가고 있죠? 맞아요. 대우인터라고 하는 미생에 나오는 장거리 관련했던 서울역에 있는 회사죠. 이 회사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죠? 둘 다 망했던 기업이지만 리튬 광물을 리비안이라고 하는 전기차 생산 40분의 1 정도 되는 테슬라의 40분의 1 정도 되는 생산량을 가진 리비안 신생 기업의 리튬을 어떻게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라는 이슈로 급등을 했다. 자, 뭡니까?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정확히 추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아셨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SX가 어떤 기업인 줄 알고 이런 말씀하세요 하는데, 과거 2011년도에 알짜 기업인 SX 조선의 양을 팔았고 하림이란 닭고기 회사에 팔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종목은 박상준 이분이
머큐리의 어떠한 부채를 크게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즉 갚기 위해서 고용된 선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뜻은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1,000억 정도 운용했는데요. 이 박상준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3번 정도 본 적이 있어요. M&A 전문가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3번을 전부 다 성공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사이에서는 규칙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4,200원 때부터 뭔가 작전을 할 것 같다.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면서 다만 10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4만 원 되기 전에 팔라고 하죠. 자, 이 규칙. 여기서 머큐리의 지분을 팔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뭡니까? 주가를 10배 이상 올려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추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올라버리면 기분 나쁘죠. 그쵸?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정확한 플레인을 가지고 움직여야만 이 기관들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쵸? 팔고 빠졌을 때 그게 가장 희열을 느끼는 게 바로 기관 투자자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 박상준 대표이사는 그 부분을 반드시 채워주는 인물이었다는 거고. 자, 일단 가격 전략이 중요할 텐데 전자공시상 간단히 보고 아시죠, 뭐. 자, 신주 발행가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안내공시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런 겁니다. 가중평균을 합니다. 거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술평균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 부분 쭉 보게 되면 미니멈과 맥스가 있죠. 기준 주가, 이창 발행가액의 60% 평균 중에 높은 가격을 채택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어제 종가 기준인 이 가격에 대한 60%를 감안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영상을 뜰 때 이 이슈를 내면서 끌어올리긴 합니다. 마이너스 6%에서 결국은 뭡니까? 지금 3시 16분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오더는 단발성인 주가 하락만 막을 뿐이지 변동성 플레이만 하겠습니다. 왜? 주가의 급락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머큐리는요. 지금 이 기업이 이런 유상증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했어? 신주 인수권을 내다 팝니다. 2,000원이라는 최고가에. 신주 인수권은 뭐죠? 유상증자 받기 싫은 사람들은 거래하세요. 이겁니다. 그들은 받기 싫어합니다. 왜? 이미 대주인데 또 더 받게 되면 늘어나죠. S개 고가에 판 거를 다시 사긴 하고 싶진 않다. 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셨습니까? 자, 뭐 모르셨다고 한다면 1월 5일까지에 대한 가격 변동성은 분명히 확대될 거고 이런 이슈들 잔잔한 파도들에 대한 부분을 등장을 시키면서 그때그때마다에 대한 이벤트를 분명히 시장에 노출할 겁니다. 자, SX 1월 5일까지의 가격 시나리오, 대응 전략 자료, 기업 전망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들 이게 12월에만 하더라도 7번의 어떠한 이벤트를 등장을 시킬 겁니다. 반드시 전략 집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으로 SX라고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 이 유튜브 수익을 저희가 이거를 뭐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소를 만든 게 아니라서 자, 선착순 10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거 좀 남아 있는데요. 자, 500만 원. 자, 500만 원. 500만 원. 10분 대상으로 해서는 500만 원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뭐 어떻게 다른 데 드리게 되면 뭐 증여세가 이게 발생된다고 해서 뭐 상품 추첨을 통해서 주게 되면 발생이 안 한다고 하네요. 자, 선착순 한번 이거 반드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뭐 돈을 내야 되냐는데 그런 연구소가 아닙니다. 저희는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 활동을 하고요. 공익연구소로 저희가 이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 제가 뭐 20년 동안 자산 운용사에서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를 했었는데 사실 강남의 빌딩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유튜브 수익은 우리가 원하는 수익이 아니다. 돈을 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오늘 이 정도에 대한 하방에 대한 부분보다 15,300원이라는 주가를 여기까지 빠지게끔 하고 싶지 않다는 의도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여기죠.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이 자리까지는 어떻게 유상증자 가격이 정해진 이때 시즌에서는 용납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라는 게 오늘 함수에 적용된다는 거죠. 자, SX는 분명히 포스코 인터라는 기업과 유사한 패턴으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이런 종목들을 다룰 때 혹시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광물 7조 원에 대한 기대 이것 때문에 주식을 사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분이
7조 원에 대한 광산 채굴권을 이렇게 했다고 하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딱 하나였잖아요. 7조 원이라는 뭐 채굴 양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계약 금액을 광산 채굴에 지불할지 말지에 대한 건 이 7조 원 규모가 생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부 다 광산을 어떻게? 맞아요. 권리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실수하는 거는 항암제 30조 규모의 시장에 진출한다. 진출한답니다. 장 종료 10분 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하나의 논리. 만일에 채굴권 7조 원 상당이다. 근데 8조 원을 들여서 채굴할 수 있다. 채굴해야 됩니까? 아니죠. 인건비가 더 세면 안 해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분은요. 최근 뭐 수출 제하가 있어요. 제어.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말이 좀 꼬이네. 제가 연기금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기관들은 공매도가 불가능하고 외국인들의 큰 자금들은 외환시장으로 떠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미리 말씀드리면 SX는 지금 빠졌고 장이 끝나긴 했지만 매도 금지입니다. 매도 금지.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매도 금지. 자, 왜? 지금 여기서 피해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팝니까? 그렇죠? 자, 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다. 유상증자를 단행했던 거는 부채를 줄이기 위함이다. 부채를 줄이기 위함은 머큐리는 지분을 팔기 위함이다. 지분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몸을 가볍게 하고 부채 비율을 줄여야 된다. 사람도 똑같잖아요. 부채가 많은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원래 머큐리 의도는 인적 분할을 동원하면서 이 대표한테 주가 끌어올려봐라 해서 끌어올렸어요. 실제로 포스코인터의 분할 상장과 그 다음 리튬 광물과 모든 함수를 다 적용했죠. 망했던 기업을 똑같이 복사하면서. 이거 아셨나요? 근데 1.1조 원을 맞춰놓고 막상 팔려고 하니 이날 안 팔려요. 이 기간 동안. 왜? 부채가 너무 높아서. 이 대주주는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빚을 갚아버리죠. 근데 유상증자 악재가 나왔지만 리튬 가격에 반등이 일어났고 사실 유상증자를 원래 했을 때까지만 해도 금액이 바뀌었죠. 원래 뭐 이게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덜 할게요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죠. 금액이. 얘네 의도는 부채는 갚은 걸로 끝났네. 누가 1.1조 원에 500억짜리가 이렇게 컸는데 삽니까? 다만 부채가 줄어든 상태의 이 정도 라운드 구간에서는 매수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의도는 머큐리는 사모펀드고 사모펀드는 개인들이 즉 돈 많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한 의도. 이 대주주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 의도.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 기업이 SX가 이때 왜 13일 날요. 왜 거래 정지를 할 거였는데 15일로 연장 공시한지 아세요?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9월 1일 날 에코프로가 자 2차 전지 모든 산업을 빠진다에 베팅하는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인버스 펀드가 있었죠. 그게 나오게 되면 물량 부담이 생기니까 피해가자. 13일 정도 피해가게 되면 에코프로 반등할 거야라고 해서 원래는 한 달 기간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속지 마세요라고 했던 거죠. 자, 에코프로 주가 봅시다. 정확한 9월 1일 날부터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 2차 전지가 빠진다에 하는 인버스 펀드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 STX도 2차 전지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어요. 상사 기업보다는. 자, 여기서 9월 1일부터 빠지죠. 그리고 13일 있다가 오르죠. 근데 왜 이 STX는 이 13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일 정도 됐을 때 담당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면서 뭐라고 하죠? 이제 나중에 좀 더 이따 할게요. 근데 갑작스럽게 15일 날 할게요. 했던 이유가 뭐다? 리튬 가격에 반등이 일어났다. 바로. 만일에 이게 하루 늦었으면 급락이에요. 여기서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각 자산 운용사의 그동안 신뢰를 얻었던 부분을 지키지 못하는 게 되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대표이사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시장을 본다. 인버스 상품이 등장하는 날을 피해간다. 정확한 시나리오. 왜? 2달 전부터 공시됐고 인버스 펀드도 2달 전부터 상품이 출시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이들의 숨은 의도를 알아야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 반드시 연락 주신 다음에 피해 갑시다. 자, 그리고 뭐가 있죠? 맞아요. 이 거래를 정지시켰다가 갑작스럽게
리튬 가격이 반등한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하죠. 이날부터 빠지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산업을 볼 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스타 펀드 매니저를 가장 오래 했던 이유는 시장과 산업 업종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고 봤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종목을 보고 거래하죠. 인도네시아에 대한 7조, 브라질에 대한 7조, 그리고 뭐 트릴리고 아마존을 뒤를 이을 겁니다. 오늘 나왔던 기사.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나무만 보면서 숲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종목을 보면서 어떻게 산업과 업종을 거꾸로 봅니까? 장 종료 위에서 5분 전입니다. 자, 끝났네요. 위에서 아래를 봐야지. 그렇죠? 자,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시장의 색깔이 뭐 제롬 파울이 조금 있으면 이제 하루 이틀 있으면 금리를 올릴 거냐 동결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큰 돈은 외환 시장으로 흘러가는구나. 위냐 아래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은 뭡니까? 이게 2차전지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으면 2차전지 업종이 오르는가, 산업이 사이클이 돌고 있는가, 시장의 색깔이 어떠한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2차전지 관련주인데 썩 실적이 좋지 못하고 한데 2차 전지에 정말 환호성 있는 이 에코프로의 시대, 그쵸? 올해 5월, 6월 이때는 옆에 서 있으면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쵸? 자, 얘네들은 끝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인적 분할 카드를 내면서 여기서 하죠. 피해갈 건 피해가고 연장일은 다시 정확히 연장해서 기관의 수급을 일으켰죠. 자, 지금 또 기관들은 이 박상준 대표한테 환호성을 지릅니다. 고점에 나갈 수 있게 해줬다. 유상증자 여기 악재에도 리튬 가격 반등에 다시 수익을 내게 해줬다. 그리고 나머지 신주를 받아야 되는 권리 있죠. 대주주 머큐린 팔았죠. 기관도 팝니다. 결국은 다 먹여줬다 이거죠. 이들의 논리는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드리죠. 몰라도 알 수 있다. 최소한 인버스 펀드에 등장 알 수 있고 리튬 가격은 시세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요거까지 참조 안 했다는 거는 이 손실로 끊어낼 수 있는 거를 안 했다는 건 뭡니까? 역시나 여기 주가에 빠져 있고 시장에 나와 있는 기사에만 빠져 있고 종목만 보면서 거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께 좀 질책은 하지만 결국은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다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타짜 안교수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STX, SS 하지 말라고. 자, 변동성 플레이어가 됩니다. 여기서 뭐 100% 넘게 오른 거. 이 부분 먹을 수 있었죠. 근데 또 다시 어떻게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벤트는 이벤트답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갑시다. 자, 자료집 보내드릴 거고, 자 1월 5일까지에 대한 가격 시나리오 신주 들어온 날이죠. 미보도 자료 이거는 일정에 맞게끔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일정은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들었어요. 시장이 빠지고 어떠한 산업의 변경이 됐어요. 빠졌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팔게 되면 재료가 나와서 이게 수익입니까? 아니죠. 앞뒤 일정에서만 12월 6번에 이 1월 5일까지 급등락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하루의 변동성이 24%짜리가 두 번이 있습니다. 자, 결국은 변동성 거래를 통해서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작전주는 제약전주 가치, 세력주는 세력주 가치. 그 다음 뭐죠? 급등주는 급등주 가치 하십시오. 왜 삼성전자 거래하듯이 하십니까? 자, 일단 바꿀 수 있습니다. 실수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인정하면 된다. 자, 그리고 문자 주신 분 대상으로 해서 STX 하나로 46,000원까지 주가를 뭐 평가 금액을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주식타짜 안교수 제가 이거 8시 50분에 수요일 날 보내드렸는데 한 달에 한 6번 정도 보내드립니다.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시초가 STO라고 해서 요새 가상자산에 대한 인기가 좀 화려하죠. 자, 이 부분도 하나의 산업의 사이클이고 STX 여기 거래하지 않는 날 제가 말씀드렸죠. 일정 부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100% 수익은 덜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도 거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죠. 여기 가상자산 뭐 어떤 뭐 NFT라고 해서 그런 어떤 물품이 있잖아요. 뭐 그림들 그걸 쪼개서 팔 수 있는 거 그게 증권사에서 허용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2배 가까이 오르잖아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단기 문자를 통해서도 우리 한번 이겨내야 되고 증권사 매집주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좀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타이밍을 좀 봅시다. 6개월 동안 이렇게 기관들 외국인들이 이렇게 집중 매수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장 종료 음력을 1분 삭제해서 전입니다. 보낼 텐데 그들의 의도는 주가를
어떤 업종만 맞아떨어지면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조정을 보일 때도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어떤 뭐 비만 치료제가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흐름을 보이다가 급등이 나왔죠. 적어도 이 증권사 매집주 한 3배 정도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죠. 010-4822-8706으로 자, 증권사 매집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일단은 그리고 공부가 돼야 될 겁니다. SX는 제가 분명히 다룰 거예요. 이제 앞으로 1월 5일까지는 변동성 플레이가 돼야만 여기까지 가는 주가가 아닙니다. 예, 평가 금액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줄 텐데, 자, 주식타짜 연구소 방인데 여기 일단은 한 분은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최근에 일단 수익권에서 마무리됐죠. 4천만 원에서 3억까지. 자, SX 수혜주나 오늘 그 이벤트 10분 1,000만 원 드리는 거 그걸 종료됐습니다. 가지고라도 자 끝났네요. 여러분들 반드시 10배 낼 수 있어요. 자, SX 수혜주나 이거 나왔죠. 올려드렸죠. 3시 8분에. 자, 비트코인 6천만 원 돌파. 이거는 이 방은 왜 중요하냐면 종목을 다루기 이전에 시장 산업 업종 환경을 보고 먼저 접근하자 이 뜻입니다. 자,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텐데 말 주위에 어떤 주식에 대해서 정말 종목만 보고 거래하면서 실수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도 텔레라고 해서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자, 이거는 일단은 각각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텔레라고 보내시게 되면 이 부분에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그 링크 하나하나에 대한 비밀번호가 잠겨 있습니다. 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반드시 각각 텔레라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연이 있다고 한다면 사연을 반드시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투스 홀딩스, 서울옵션, 갤럭시아 머니트리, 위메이드, FSN 공통점이 뭐죠? STO죠. 자, STO를 제가 다룰 때 언제 다룬지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제가 문자 드렸던 날인데 자, STO.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나이를 먹으니까 타자가 제일 어렵네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자, 11월 29일이죠. STO 상장 이슈. 자, 최근 조각 투자업계 증권서 제출에 따른 개화 기대감이다. 새로운 시장의 금융 규제가 나온다는 거죠. 비트코인도 하나의 투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는데 여기서부터 이거 보이시나요? 야, 이 부분은 정말 싸게 샀죠. 왜냐하면 시장의 산업을 알게 되면 사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우린 구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쭉 올려드립니다. 자, 시장 산업 업종을 알고 가야 되는 거. 그리고 뭐 KG 이니시스도 오늘 제가 시장 땡겨 보세요. 9시 40분에 올려드리는데 KG 이니시스 주가 봅시다. 이거 목이 안 좋아서요. 제가 이거 찍찍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나 뭐 곡해하실까봐. 자, 어떻습니까? 자, 급등 나왔죠? 이거는 시장의 산업을 이해하면 된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뭐 그레이리소스도 좀 다뤘는데요. 단기로 팔아야 된다. 왜? 이게 신규 상장주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똑같아요. SX 다루는 방법도 시장 산업 업종을 봐야 된다는 거고 신규 상장주도 오늘 올랐죠. 이유는 뭡니까? 에코프로 머티라고 하는 이 대여가 빠짐으로 해서 그 수급이 이쪽으로 등장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신규 에코프로 머티 조정에 따른 신규 상장 오르는 시장 판을 합시다. 블랙핑크 YG와 그룹 활동 재계약 성사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오른 종목들을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놀자 관련주들이 오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색깔이 난 건데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카페24 놀자, 그쵸? 아프리카 TV 아시죠? 놀자, 컴투스 홀딩스 NFT 놀자, YG 엔터테인먼트 놀자, YG 플러스 놀자, 네오이즈 게임 놀자죠. 이 함수는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재료를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 자, 이건데 자, 봅시다. YG 플러스 오른 게 없었죠? 자, 그리고 악재가 나왔었죠. 다만 복귀한다는 어떠한 YG와 계약한다는 게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역시나 주가가 바닥일 때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항상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을 봐야만 그 다음에 종목을 찾는 거. 이게 가장 이제 손실률을 0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오르는 종목은 없습니다. 자, 쭉 올려드리면 자, 많은 자료들인데 이것도 올려드리죠. 오늘 8시 33분에 개장 전 알아야 될 블랙록이 나온 최대 이제 자산운용사 금리나 낚아는 경고 이런 거 나오고 마스크 뭐 이런 최근 폐렴 이슈도 있죠. 시장보다는 3, 4분 정도 정보가 빨리 올라 들어갈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SX를 라이브에서 계속 다룰 거예요. 자, SX
라고 보내주시고, 자, 1,000,000원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10명에 선정되시길 바랍니다. 자, 1,000,000원 가지고 1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산업 업종을 봐야지 종목으로 승부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갤럭시나 머니트리 같이 2배 오르는 것도 짧은 시간 시장의 산업이 어떤 가상화폐나 토큰에 대한 그냥 오르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시장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 뭐 공매도 막으니까 주식 선물에 대해서 돈이 몰린다. 이거 좀 조심하라. 이런 경계심도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으로. 자, 일단 SX 그쵸? 이렇게 보내시고 텔레 자 보내시고 증권사 매직 보내시고 다만요 텔레그램방 링크는 각자 보내셔야 됩니다. 각자. 예. 그리고 이 여러 가지 STX 뭐 증권사 매집 이런 것들 중복적으로 보내게 되면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가게 되면 통신사에서 스팸 문자 처리된다고 하네요. 혹시나 여러분들 이거 SX 자료가 가장 1월 5일까지에 대한 가격 변동률을 기록했다는 거니까요. 반드시 이거는 주변에 지인분이 있다고 한다면 대신 좀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갑시다. 다만 누구누구 지인입니다 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텔레 누구누구 지인. 예. 그렇게 되면 아니면 소개 지인. 그러면 이 텔레그램방 링크를 이분은 어쩔 수 없이 공유해야 되는 분이구나 라고 해서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보내시고요. 시장 업종. 자, 이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15년 동안 스탑펀드 매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지 않았고 위에서 아래 즉 산에서 높은 곳에서 멀리 보고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시장의 판세를 알 수 있죠. 밑에서 보게 되면 자꾸 실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왜 가정평화가 망가뜨리고 직장에 불화가 생깁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그럴 거면 주식하지 마세요. 자, 010-4822 8706으로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이라고 한번 해보시죠. 자, 주식단차 화이팅! 여러분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